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 기계기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료역학 네 번째 방송으로 이번은 축하증을 받는 부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AI 인간 홍익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벌써 네 번째 방송이라니 제 자신이 대견하네요. 이번 방송과 관련한 출제 경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약 2.1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앞방송에서 공부하였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두 파트를 합치면 대략 4.8문제, 25%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격증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 방송과 연결되는 느낌이 많으며 응력 변형률 문제의 응용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내용은 앞방송에서 대부분 다뤘으며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했는데 바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중심에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단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앞에서 같이 풀어본 문제 유형인데 기둥을 절단하여 각각 해석해 보겠습니다. 면적 단면적이 A1인 기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둥 위에서 P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면에서 힘 P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을 해야겠네요. 그래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 기둥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1은 단면전 A1분의 P입니다. 그리고 변형량 델타1은 A1 곱하기 2분의 힘 P 곱하기 기둥의 길이 2분의 L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래 단면적인 A2인 기둥을 살펴볼까요? 절단면을 기준으로 여기 힘 P가 같은 크기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힘 P가 작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아래 방향에서는 힘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시그마2와 델타2는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전체 수축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축량은 델타1 더하기 델타2를 하면 됩니다. 여기 제가 연한 노란 박스로 표시해 놨는데 이걸 암기하신다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A1은 1000이고 E는 90기가파스칼인데 90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밀리미터가 되겠죠? P는 2500이고 2분의 L은 15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2는 2000입니다. 단위를 맞추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숫자를 대입하여 정리하여 계산하면 약 0.00625mm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입니다. 50점 전략에 딱 맞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앞에서 풀어본 문제와 같은데 이 문제는 축방향으로 놓여져 있네요. 어떻게 풀지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절단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는 A2분의 PL입니다. 전체 변형량은 각 부재의 변형량 델타를 합치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세로 탄성계수 힘 P, 길이 L은 주어져 있으니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필수품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0.0478cm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간혹 병렬 연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은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볼까요? 흰피가 작용하고 있고 판 사이에 3개의 부재가 외력피를 견디고 있습니다. 접촉면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볼까요? 여기처럼 외력피가 작용하고 있고 3개의 부재가 견디고 있는 반력을 각각 R1, R2, R3라고 하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력피가 작용하면 재료는 수축하게 되는데 그 변형량은 델타로 같을 것입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반력을 알리라 하면 외력피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입니다. 그런데 힘은 응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흰피는 시그마1 곱하기 A1 더하기 시그마2 곱하기 A2 더하기 시그마3 곱하기 A13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변형량 델타는 같으므로 각 부재의 변형량 델타1, 델타2, 델타3는 모두 같습니다. 변형량 델타가 같다는 것은 변형률 입실론이 같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E1분의 시그마1은 E2분의 시그마2와 같고 E3분의 시그마3와도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시그마2와 시그마3를 시그마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시그마2는 E1분의 E2 곱하기 시그마1으로 정리가 됩니다. 시그마3는 E1분의 E3 곱하기 시그마1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한 시그마2와 시그마3를 제일 위에 있는 식에 넣고 정리하면 P는 시그마1 곱하기 A1 더하기 E1분의 E2 곱하기 시그마1 곱하기 A2 더하기 E1분의 E3 곱하기 시그마1 곱하기 A3입니다. 시그마1을 앞으로 빼내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식을 시그마1에 대해 정리하면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시그마2, 시그마3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도 암기보다는 풀이 과정을 기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험 전에 혼자서 연습을 해보세요. 계속 축하 중 부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재료는 힘을 받고 있으며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봉에 작용하는 응력이 나와 있고 알루미늄 봉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알루미늄 봉과 강봉의 신장량, 변형량은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A2분의 PL입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봉과 강봉의 단면적은 같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2분의 시그마 곱하기 L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을 2A분의 2S로 정리하면 시그마 A 곱하기 50분의 150 곱하기 70이 되고 이것은 3입니다. 알루미늄 봉의 응력을 계산하면 70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다음은 축하 중 부재의 유형 중 자중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외력피가 작용하고 있고 재료의 자중인 비중량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마는 재료의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량이 아닙니다. 먼저 균일 단면봉에 대한 응력 및 변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력만 고려할 경우 응력은 A분의 P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중에 의한 응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무게입니다. 참고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비중량을 알면 무게를 알 수 있죠. 무게는 비중량 곱하기 부피를 하면 됩니다.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 즉 무게를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결국 비중량 곱하기 길이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정리한 것처럼 자중에 의한 응력은 감마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럼 변형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변형량 델타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중에 의한 변형량인데 이것은 미소 부피로 나눈 다음 전체를 적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감마 곱하기 L 제곱인데 이것은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원추형 다시 말해 콘타입의 경우인데 기둥에 의한 결과값의 3분의 1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로 출제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유도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하세요. 다음은 축하중 부재의 유형 네 번째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번 파트로 정리를 했었는데 지난번 방송에 비슷한 문제를 너무 일찍 다루어뒀네요. 각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음은 여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도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받아 팽창하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에 의한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알파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응력은 2 곱하기 입실론과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선팽창 계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입실론은 선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와 같습니다. 그리고 입실론은 L분의 델타이므로 열에 의한 변형량 델타는 알파 곱하기 온도 변화 T 곱하기 재료의 전장 길이 L입니다. 여기 이것만 알면 아래 여기 있는 노란 박스는 유도가 가능하겠죠? 밑에 있는 것은 유도에서 사용하세요.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팽창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입실론은 L분의 델타입니다. 따라서 10분의 0.0001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0.00011이 됩니다. 선팽창 계수 알파는 델타 T분의 입실론이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과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 퍼 도시가 됩니다. 다음도 여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름력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보세요. 5초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AC 부분의 응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온도가 내려가면 재료가 수축하려고 하니 압축력 P가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40도씨로 내려갔을 때 압축력 P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량 델타는 여기 정리한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변형량 델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이 2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로 내려가면 열변형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변형량 델타는 알파 곱하기 델타 곱하기 전체 길이 2L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식과 이식은 같아야겠죠? 일식과 이식이 같다고 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힘 P는 83,200N이 됩니다. 따라서 응력을 구하면 AC 부분의 면적은 400이고 힘은 83,200이므로 계산하면 208MPa이 나옵니다. 이번 방송의 마지막 개념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Y축이 힘, X축인 변이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 회색 부분은 에너지, 다시 말해 1입니다. 에너지와 1은 같은 것입니다. 회색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변이 델타입니다. 그런데 델타는 A 2분의 PL이므로 이것을 넣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2A 2분의 P제곱 L이 되겠죠? 분자, 분모의 각각 면적 A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는 유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겁니다. 다음은 변형 에너지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에너지 밀도이니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L이므로 왼쪽 식의 에너지를 부피로 나누어주면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응력은 2 곱하기 입실론이고 이것으로 다시 정리하면 2분의 2 곱하기 입실론 제곱입니다. 다음은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 에너지와 변형 에너지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직 응력에 의한 결과와 유사합니다. 관련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트러스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외력에 의해 변이가 발생되겠죠. 이때 발생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네요. 5초 뒤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자유물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FA, B, FBC라고 할 때 트러스 내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각도를 구하면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고 계산하면 36.9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구한다면 더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은 90 빼기 36.9를 하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은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06.2가 됩니다. 나머지 위에 각도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216.9가 나옵니다. 세 개의 힘이 하나의 질점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 라미의 법칙을 써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미의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여 우린 트러스에 발생되는 내력 FA, B, F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FAB는 8kN이 나오고 FBC는 5kN이 나옵니다. 변형에 의한 탄성 에너지는 EAT분의 P제곱 L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AB 트러스의 탄성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식을 계산하면 약 10만 줄 정도가 됩니다. BC 트러스의 탄성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숫자를 넣어 식을 정리하여 계산하면 약 5만 줄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트러스 전체에 발생된 탄성 에너지는 약 159kJ이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탄성 에너지의 B를 구하는 문제네요. 5초 뒤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P 델타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델타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델타는 A 2분의 PL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델타가 L에 비례하고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탄성 에너지는 지름의 제곱분의 길이 L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UA분의 UB의 비를 계산해 보면 UA는 D제곱분의 L에 비례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B부재는 먼저 절단법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니 한눈에 들어옵니다. UB는 여기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9분의 5가 나옵니다.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쉽습니다. 문자가 불편하면 실제 간단한 숫자를 넣어서 풀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격 하중입니다. 사실 기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발전회사 입사 필기 시험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폭넓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송 내용과 취지에 안 맞는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H가 0이면 순간적인 충격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공칭 대비 크기가 2배네요. 최소한 이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 아니라서 다소 어설프고 논리에 맞지 않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